태호의 저택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다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눈앞에는 평생을 원망했던 정난이 있었고 그 뒤에는 자신을 이용하고 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태호가 있었다. 정난은 다니의 손에 들린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제 와서 나한테 뭘 더 확인하겠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진실을 다 알았잖아. 다니가 정난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뭘 말이야? 우리 언니가 왜 죽었는지, 박태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적어도 당신은 의심하고 있었어. 정난의 얼굴이 굳어졌다.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 말하는 게 누군데? 당신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았어. 언니는 죽었고 남겨진 사람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당신들은 이 집에서 회장님, 관장님 소리 들으면서 살았잖아. 나도 피해자야. 다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 말하지 마.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 정난이 이를 악물었다. 김명의 일에 내가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건 너도 알잖아. 그래서 당신은 죄가 없어. 뭐라고? 당신이 직접 죽이지 않았으니까 아무 잘못도 없냐고. 진실을 덮고 의심하면서도 모른 척하고 자기 자리 지키려고 사람들 입을 막은 건 죄가 아니야. 정난이 다니의 팔을 잡았다. 너 지금 누구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야? 다니가 정난의 손을 뿌리쳤다. 김명의 동생 김단이 앞이야. 그 말을 들은 정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동안 다니는 언니의 이름으로 살아왔다. 김명희라는 이름을 방패로 삼았고 때로는 칼로 사용했다. 하지만 이제 다니는 자신의 이름을 숨기지 않았다. 난 더 이상 언니 이름 뒤에 숨어 있지 않을 거야. 김단희로 당신들한테 죗값을 받게 할 거야. 거실로 들어오던 태호가 그 말을 들었다. 지금 누구한테 죗값을 받게 한다는 거야? 다니가 천천히 돌아섰다. 태호는 다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박태호 회장. 뭐? 당신이 우리 언니한테 한 짓 세상 사람들이 전부 알게 될 거야.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난 이제야 정신이 제대로 든 것 같아. 언니를 죽인 원수한테 이용당하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어. 당신이 던져주는 거짓말을 믿었고 당신이 가리키는 사람을 원수라고 생각했어. 말 조심해. 왜? 두려워. 태호가 다니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잊었어. 다니가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잊은 적 없어. 아델그룹 박태호 회장. 돈과 권력만 있으면 사람의 목숨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김명희. 다니의 손이 태호의 뺨을 때렸다. 정난의 눈이 커졌다. 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다니를 노려보았다. 야, 너 김명희. 나한테 무슨 짓이야? 다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다. 닥쳐.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언니 이름 올리지 마. 너 지금. 내 이름은 김단희야. 당신이 죽인 김명희의 쌍둥이 동생 김단희. 태호가 입술을 깨물었다. 단희는 태호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밀었다. 당신이 감추고 싶었던 것들, 내가 전부 세상에 공개할 거야. 그걸 공개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상관없어. 내 주변 사람들도 다칠 수 있어. 다니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또 사람 목숨 가지고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그 경고 언니한테도 했어.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다니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왜 대답을 못해? 언니가 당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없애버린 거야. 언니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당신 인생에 방해가 될까봐. 당신이 가진 걸 빼앗길까봐. 입 닥쳐. 당신은 평생 자기 자식까지 외면하고 살았어. 그러고도 아버지야. 태호가 다니에게 손을 들려하자 정난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만해요. 태호가 정난을 노려보았다. 당신까지 왜 이래? 여기서 더 사고 치지 말라고요. 사고. 정난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번졌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제 당신이 숨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태호가 정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오정란, 당신도 내 편이 아니야. 정란은 태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당신 편이었던 적이 있었나? 우린 서로 필요해서 같이 살았을 뿐이야. 단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한때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델가의 부부가 서로를 향해 적의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다니에게 그들의 붕괴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서로 싸우지 마. 두 사람 모두 자기 죗값을 치르게 될 테니까. 다니는 그대로 저택을 나갔다. 정란이 멀어지는 다니를 바라보다 태호에게 말했다. 저 여자를 이제 어떻게 막을 생각이에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사람 하나 없애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오정란. 김명희 때처럼. 태호가 정란의 팔을 잡았다. 당신 어디까지 알고 있어? 정란은 태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두려워요. 대답해. 당신이 두려워하는 만큼. 정란은 태호의 손을 떼어냈다. 이번에는 나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아델그룹 본사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태호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기자들이 그를 둘러쌌다. 회장님, 김명혜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입장 밝혀주십시오. 본인의 아들을 가진 여성을 살해한 겁니까? 김단희 씨의 폭로 내용이 사실입니까? 김단희 씨 지금 어디 있습니까? 태호가 걸음을 멈췄다. 비켜요. 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혜 씨와의 관계를 인정하십니까? 아, 진짜. 기자님들, 모두 거짓입니다. 태호는 사람들을 밀어내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로비 안에서도 직원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었다. 태호가 걸음을 멈추고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다들 일 안 해.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태호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다. 자신의 뒤에서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다. 회장실에 들어온 태호는 비서에게 소리쳤다. 법무팀 전부 들어오라고 해. 기사 다 내리고 방송국에도 연락해. 회장님. 뭐? 긴급 이사회 소집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태호가 비서를 노려보았다. 누가? 박민준 본부장 측입니다. 태호의 입술이 굳어졌다. 그 시각 민준의 사무실에는 단이와 진주가 함께 있었다. 민준은 이사회 참석자 명단을 확인했다. 아직 부족해요. 진주가 말했다. 태호 회장 쪽 사람들 중에서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 보도가 결정적이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단이가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민준의 시선이 단이에게 향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다칠 수도 있어. 전 이미 오래전에 다쳤어요. 민준아.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우리 엄마가 누구인지, 왜 죽었는지, 왜 아무도 저한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는지. 민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이제 겨우 알았는데 또 모른 척하고 살라고요. 단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은 단이 앞에 놓인 자료를 집어들었다. 저 아델 그룹 갖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알아. 아버지가 더 이상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진주가 민준에게 말했다. 그럼 오늘 반드시 끝내야 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이사회에서 회장 해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단이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민준이 단이를 바라보았다. 왜 미안하세요? 어른들이 만든 지옥에 널 끌어들인 것 같아서. 저를 끌어들인 건 고모가 아니에요. 민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도망가지 마세요. 단이의 눈이 흔들렸다. 고모가 저를 지켜주려고 혼자 싸우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저도 고모 지킬 수 있어요. 단이는 민준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다. 그래. 같이 가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태호가 들어왔다.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몇몇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태호는 그들을 바라보다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시작해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긴급 이사회 안건은 박태호 회장의 해임 건입니다.
태호가 민준을 노려보았다. 박민준,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내가 지금 누구를 끌어내리겠다는 거야? 아델그룹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영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책임자를 말하는 겁니다. 태호가 웃었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 뭘 했다고? 그래서 회사를 위해 평생을 바친 회장님께서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도 묻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 그랬습니까? 이사회에서 개인적인 얘기 하지 마.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범죄 의혹으로 아델그룹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혹일 뿐이야.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진주와 단이가 들어왔다.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 저 여자들을 들여보냈어? 단이가 말했다. 증거를 가져온 사람이니까. 단이는 이사들에게 자료를 나누어 주었다. 박태호 회장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과거를 감추기 위해 회사의 자금과 인맥을 이용했습니다. 증거를 없애고 사람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태호가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진주가 태호를 바라보았다. 그럼 자료를 확인해 보시죠. 클로일이 당신도 여기서 끝날 줄 알아. 제 이름은 백진주예요. 진주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전 회장님이 무서웠던 적 없습니다. 태호는 자신을 바라보는 이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다들 정신 차려요. 저 여자들은 복수에 미쳐서 회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민준이 말했다. 그럼 표결하시죠. 회장님이 그렇게 떳떳하시다면 결과를 받아들이십시오. 태호는 민준을 노려보았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민준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그 말하지 마세요. 박민준, 한 번이라도 아들로 생각했습니까? 태호가 입을 다물었다. 후계자가 필요해서 키웠고 말을 듣지 않으면 버리려고 했잖아요. 내가 뭘 안다고. 이제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장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표결이 시작되었다. 태호는 한 명씩 손을 드는 이사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까지 해임 찬성 쪽으로 움직였다.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표결 인정 못해. 민준이 말했다. 이미 결정됐습니다. 내가 아델을 만들었어. 그래서 아델을 회장님의 범죄를 숨기는 도구로 써도 된다는 겁니까? 박민준,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태호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누구도 자신의 편에 서지 않았다. 태호는 단이를 바라보았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단이가 태호 앞에 섰다. 이긴 게 아니야. 당신이 저지른 짓을 돌려받는 거야. 태호는 단이를 노려보다 회의실을 나갔다. 회장실로 돌아온 태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찾아. 상대가 무슨 말을 하자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김단희가 가진 자료 전부 찾아서 없애. 그 여자 혼자 한 일이 아니야.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 태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렇게 끝날 것 같아. 한편 오래된 서재에서 한 선생은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한 선생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태호와 명희,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한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세상의 진실이 밝혀졌네요. 박태호와 김단희의 진실이. 전화기 너머의 말을 듣던 한 선생의 표정이 달라졌다. 우리도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 선생은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김명희라는 이름이 적힌 병원 기록과 출생 관련 서류가 들어있었다. 한 선생은 그중 한 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박태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살인죄가 아닙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무언가를 물었다. 한 선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가 버린 아이가 누구인지 세상에 밝혀지는 것이죠. 그날 저녁 단이는 언니의 유골함 앞에 앉아 있었다. 언니. 단이는 한참 동안 유골함을 바라보았다. 나 오늘 그 사람 뺨 때렸어. 단이의 입가에 힘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언니가 보면 나보고 왜 이제야 그랬냐고 화낼 것 같아.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너무 늦어서. 뒤에서 민준이 조용히 다가왔다. 단이는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민준은 모른 척 단이 옆에 앉았다. 왔어. 네. 이 사회는 끝났어요. 그래. 고모. 단이가 민준을 바라보았다. 이제 시작이에요. 알아. 아버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단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 거야. 민준이 단이의 손을 잡았다. 그때 단이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단이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한 선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단희 씨 맞습니까? 누구세요? 당신 언니 김명희 씨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구냐고 물었어요. 박태호가 아직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선생은 책상 위의 서류를 바라보았다. 김명희 씨가 죽기 전에 낳은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민준도 단이를 바라보았다. 한 선생이 마지막 서류를 펼쳤다. 당신이 알고 있는 가족 관계부터 다시 확인해야 할 겁니다. 단이가 휴대전화를 움켜쥐었다. 그 아이가 누구예요? 한 선생은 사진 속 한 사람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박태호가 평생 숨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